3학년 1학기 부분이고요. 화학 반응의 규칙과 에너지 변화. 또 3학년 과정은 또 쉽지가 않습니다. 또 어려워요. 과학이 또 쉽지가 않아. 물론 이제 외울 거 외우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안 외워서 어려운 거 안 외워. 얘들아, 과학 어려워하는 애들은 일단은 뭐 외우지도 않고 어렵다고 하면은 뭐 어떻게 해? 뭐가 뭔지를 외워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아예 안 외우고 모르면은 그건 어떻게 해? 어떻게 해? 근데 이게 뭐 화학 반응이 어려운데 여기서 그냥 끝나냐 이게? 안 끝나요. 이게 뭐 니네가 하여튼 고등학교 가잖아. 그러면 또 해. 통합과학에서 화학 변화가 또 나와요.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과학은 이게 나선형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해서 이렇게 비슷비슷한 거를 또 배우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조금씩 확장이 되는 거야, 확장. 그래서 지금 잘하면 이때 쉬워. 지금 잘 못하면은 이때 고등학교 1학년 가면 더 어려워요. 여기서 좀 잘해 놓으시면 고등학교 가가지고 더 쉬워요. 조금만 보태면 돼요. 조금만. 지금 열심히 하시고 지금 잘 하시는 게 좋아. 자, 물질 변화, 화학 변화, 반응식 이런 거 지금도 안 하잖아. 그러면은 이때 가면 더 어려워. 지금 하는 거야. 지금 하시면은 쉬워요. 여기에서 조금만 확장하면 되기 때문에 화학 반응의 규칙과 화학 반응에서 에너지 출입 요 조금만 더 하면 돼. 제발 지금 하세요. 과학을 잘해 놓으면 뭐 수학이나 영어 뭐 할 시간에 좀 더 생겨가지고 그런 것도 잘해. 물론 다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그래서 나중에 할 생각 하지 마시고 지금 열심히 하시는 게 좋겠다. 결코 쉽지가 않아요. 자, 물질은 무엇을 만드는 재료다. 뭐 초등학교 3학년 때 뭘 배웠을까? 물체라고 되네, 물체. 여기 한번 채워보시면 자, 하여튼 물질이 물체를 만드는 재료가 되죠. 물질마다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서로 다른 물질을 섞으면 섞기 전에 물질이 가지고 있는 색깔, 손으로 만졌을 때의 느낌 등 요때는 이제 성질이 변하기도 하지. 요때는 그러기도 해. 뭐 물론 이제 뭐 탱탱 몰게 만드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 탈 때 필요한 기체가 뭐예요? 연소가 일어날 때 필요한 기체 뭐예요? 산소가 충분할 경우에는 이제 잘 타는데 산소가 부족하면 이제 더 이상 타지 않고, 초가 연소하면 무엇과 무엇이 생긴다? 재가 남죠. 물이 생기고 이산화탄소가 생깁니다. 그리고 뭐 재가 남고, 물질이 연소하면 연소 전 물질과 다른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져요. 자, 근데 이게 뭐 화학 반응이랑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연소 반응이 화학 반응이라는 거예요. 화학 반응이라는 겁니다. 자, 물질의 변화. 자꾸 책을 읽으셔가지고 물질 변화에는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가 있다. 물리 변화는 물질의 고유한 성질은 변하지 않으면서 모양과 상태만 변하는 현상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물리 변화는 고유한 성질은 변하지 않으면서 모양이나 상태는 변하는 현상이다. 모양이 변화되는 경우에는
컵이 깨지거나 종이를 접거나 자를 때 빈 음료수 캔을 찌그러뜨릴 때 이런 건 모양 변화고, 그쵸? 그 다음에 상태 변화는 상태 변화 이제 1학년 때부터 배우는 겁니다. 뭐 이건 융해 되는 거지, 융해. 뭐 김이 서린다 이런 거는 이제 수증기가 이제 물방울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이거는 융해라고 하고, 용어를 아셔야 돼요. 이거는 액화죠, 액화. 물이 끓으면 수증기가 된다. 이거는 기화가 되는 거죠. 요런 것들을 상태 변화라고 해. 상태 변화. 확산되는 거, 그냥 퍼져나가는 거, 향수 퍼져나가는 거. 용해는 융해랑 달라요. 지금 가르쳐주는 거 알아야 돼. 지금 가르쳐주면 알아야 돼. 융해랑 다르다라는 거를 내가 가르쳐주면 알아야 되는 거야. 용해랑 융해는 달라. 용해는 골고루 섞이는 거야. 골고루 섞이는 거야. 골고루 섞이는 현상이야. 근데 융해는 상태 변화예요. 고체가 액체로 상태가 변하는 거는 융해고, 용해는 설탕이랑 물이랑 잘 섞이는 거야. 그래서 용해, 설탕이 물에 녹아서 섞인다. 따뜻한 우유에 코코아를 녹인다. 이런 거는 다 한꺼번에 다 뭐야? 물리변화야, 물리변화. 이게 물리변화는 어떤 분자에 써요. 이렇게 분자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어떤 물질, 분자나 물질에 뭐 꼭 분자성 물질이 아닌 것도 있으니까 물질이나 분자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설탕이 그 단맛이 나타나는데 설탕물도 단맛이 나타나. 설탕이라는 분자 자체의 변화가 없는 거야. 여기 써있네. 설탕의 단맛이 물에 녹였다라고 해서 뭐 짠맛이 되거나 이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리변화의 특징. 고유한 성질은 변하지 않으며 모양이나 상태가 변한다. 이런 건 물리변화다. 화학변화는 어떤 물질의 성질이 다른 새로운 물질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물질. 새로운 물질. 새로운 물질, 새로운 분자, 새로운 물질.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열과 빛이 발생하는 연소의 경우에 원래 이 그 고체 파라핀이랑 산소랑 반응을 해서 원래 여기 이산화탄소랑 물 나오거든요. 물도 나옵니다. 이 불에서 물 나온다라고 하니까 이상한데 물 나와요 원래. 물이 이렇게 수증기 상태로 날아가고 있어요 원래. 물이 떡뚝 떨어지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양초가 타거나 종이가 타거나 메탄가스가 타는 거를 다 연소라고 해요. 연소는 빛과 열을 발생하면서 새로운 물질, 이산화탄소, 물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뭐야? 화학변화다. 앙금 생성 반응. 2학년 과정에서 배웠어요. 아이오딘이나 칼륨 수용액과 질산납 수용액 반응하면 노란색 앙금이 생기는데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진 거예요. 아이오딘이나 납이라고 하는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진 거예요. 아이오딘화 납이라고 하는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원래 둘 다 투명하게 있었는데 얘가 물에 안 녹고 노란색이고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런 뭐야? 화학변화. 기체가 발생하는 거. 발포정을 물에 넣으면 기포가 발생하는데 이 기포가 이제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달걀 껍데기랑 묽은 염산이 반응하면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그전에는 없던 물질이 생긴 거야. 새로운 물질이. 새로운 물질이 생기는 거는 화학변화예요. 철이 녹슨다. 철의 성질이 변한 거지.
녹슨 철은 더 이상 철이 아니야, 사실은. 녹슨 철은 산화철이야. 산화철도 철 아니냐? 아니에요. 철은 철이고 산화철은 산화철이야. 어? 다른 물질이 만들어진 거야. 과일이 익는다. 그러면은 맛도 달라지잖아. 그 맛이 달라지는 거는 그 맛을 나오는 그 맛이 나는 물질이 생긴 거예요. 어? 과일이 그냥 안 익었을 때 맛이랑 익었을 때 맛이 다르잖아요. 어? 그 새로운 물질이 생긴 겁니다. 어? 김치가 씌워진다. 새로운 물질이 생긴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뭐 피자가 익는다. 그거 화학 변화예요. 어? 밀가루 반죽이랑 피자 맛이 다르지. 그건 맛이 다른 물질이 생긴 겁니다. 어? 그래서 이런 거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거. 사과 깎아 놓은 거랑 화학이랑 뭔 상관 있냐? 화학이랑 상관 있어. 사과를 깎아 놨더니 색이 변한다. 그러니까 산소랑 막 결합해가지고 색이 변한 거야. 응?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당연히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어? 뭐 피자가 잘 익어서 좋은 냄새가 난다. 화학 변화야. 어? 그 피자가 익는 게 뭐 화학 변화나 싶은데 화학 변화야. 어. 봐봐, 색깔, 냄새, 맛 등의 변화가 되는 거 뭐야? 화학 변화예요. 어. 색깔이 바뀌어도 화학 변화예요. 색깔이 바뀌는 거는 그런 특정한 어떤 만약에 노란색이다 이런 거는 노란색을 반사하는 물질이 생긴 거예요. 옆에 봐봐. 그래서 자, 물리 변화에 의해 오일을 썬다. 달걀이 깨진다. 빨래가 마른다. 철이 녹는다. 버터가 녹는다. 응결된다. 구름이 된다. 드라이아이스 크기가 작아진다. 이런 거 승화죠, 승화. 구름이 생성된다. 이건 액화고. 강철섬을 만든다. 촛불 주위에 양초가 녹아 촛농이 된다. 이런 거는 이제 초가 탄다가 아니라 촛농이 된다죠? 어? 이거는 액체 상태가 돼서 이렇게 흘러내린다. 이 소리야. 어? 이거 융해된 거야, 융해. 그리고 실수가 많은 학생들은 그러니까 문장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돼. 한 글자도 빼놓지 말고 읽어야 돼요. 어? 그러니까 여기 촛불이 있어. 아까 나 촛불 봤어. 촛불은 화학 변화야. 촛불이 있네. 화학 변화다. 이러면 안 돼. 얘들아. 촛불 주위에 양초가 녹아 촛농이 된다. 이게 중요한 거는 뭐야? 양초가 녹아 촛농이 된다. 이거 말하는 거죠? 이거는 물리 변화로 구분하셔야지. 촛불이네 화학 변화 이러는 게 아니야. 선생님 잔소리를 자꾸 들으셔야 돼요. 이런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종이를 태운다. 음식물이 부패된다. 이런 거 화학 변화야. 음식물 부패랑 화학 변화랑 뭔 상관 있냐 싶은데 화학 변화야. 달걀이 익는다. 달걀의 날달걀이랑 후라이랑 맛이 똑같아? 달라. 단백질 변성이 일어난 거예요. 붉은색으로 변한다. 우유가 상한다. 밀가루 반죽 오븐에 넣고 가열했더니 부풀어 오른다. 이거 화학 변화예요. 화학 변화입니다. 화학 변화. 물론 이제 이 밀가루 반죽 이제 오븐에 넣고 가열하면은 원래 이산화탄소 이런 게 생긴 거거든요. 베이킹 파우더에서. 이런 거 화학 변화입니다. 물질 변화에서 입자 배열의 변화. 물리 변화는 성질이 변하지 않아. 모양은 변해. 상태는 변해. 성질은 안 변해. 왜 안 변하냐? 분자의 종류가 안 변해. 분자의 배열만 변해. 제발 문장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돼요. 분자의 종류는 안 변하고 배열만 변한다. 배열만. 봐봐, 이 사람을 봐요. 이게 물이었을 때는 분자들이 조금 이렇게 좀 가까이 있는 그런 배열로 있었어. 물이었을 때. 상태 변화가 일어났을 때 이 분자가 바뀌었어? 봐봐, 분자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잖아, 분자는. 근데 좀 더 막 무질서한 배열 상태로 바뀌었지? 이거는 분자가 바뀌었다라고 할 거야?
그거 안 된다라는 거. 분자의 배열이 바뀌었다라고 해야 되는 거지. 어? 분자가 바뀌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분자 배열이 바뀌었다라고 얘기해야지. 어? 요 말 그대로 하는 거야. 배열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야. 분자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 근데 화학 변화는 뭐야? 성질이 변하죠? 근데 봐봐요. 자, 원자의 배열이 바뀐다. 어. 그래서 분자 종류가 변한다. 원자의 배열이 바뀌는 거랑 분자의 배열이 바뀌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분자의 배열이 바뀌는 거는 분자들이 좀 이렇게 질서가 조금 있었는데 좀 무질서해진다던가 이런 거는 분자 배열이 바뀌는 거고, 원자 배열이 바뀐다라는 이야기는 봐봐, 선생님 봐봐. 원자가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끊어지면서 수소끼리 결합하고, 이게 끊어지면서 산소끼리 결합하고, 뭐 요런 배열이 바뀐 거예요. 이게 원자의 배열이 바뀐 거예요. 원자 배열이 달라지면 분자의 종류가 달라져요. 그럼 새로운 분자가 생성이 됐기 때문에 화학 변화야, 화학 변화. 전기 분해가 돼서 수소와 산소로 바뀌는 거는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새로운 이게 이 물질이 수소랑 산소라고 하는 물질로 바뀐 거예요.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화학 변화입니다. 분자의 정의를 좀 아셔야 되는데, 분자는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단위야. 그래서 새로운 분자가 만들어지잖아. 그럼 성질이 바뀌어요. 왜냐면 분자가 다르면 성질이 다르니까. 물리 변화, 분자 배열은 변하는데 원자 배열이나 원자의 종류와 개수, 분자의 종류와 개수, 물질의 성질과 총질량은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근데 화학 변화는 원자 배열이랑 분자 종류, 물질의 성질, 이런 거는 변해. 근데 잘 봐라.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안 변해.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안 변해. 잘 봐. 원자가 산소가 있었고 수소가 있었는데 전기 분해가 돼도 원자의 종류가 산소와 수소, 이게 변했어? 안 변했지? 그 다음에 개수도 안 변해. 잘 봐요. 빨간 애 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야. 봐봐,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안 변했지? 수소도 마찬가지 안 변해. 그래서 종류와 개수가 안 변하니까 총 질량도 안 변하는 거예요. 총 질량 안 변합니다. 중요합니다. 이 나중에 질량 보존 법칙이라고 배워요. 조금 이따.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안 변하기 때문에 물질의 총 질량도 안 변해. 자, 물질의 고유한 성질은 변하지 않으면서 모양이나 상태 등이 변하는 것을 뭐라고 해요? 물리 변화. 물리적으로는 변한다 이 소리예요. 물리적으로는 변하는 거예요. 어떤 물질의 성질이 다른 새로운 물질로 변한다. 화학 변화. 입자 배열의 변화, 물리 변화가 일어날 때는 분자의 배열은 변해요. 분자 배열은 변하고,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는 원자 배열이 변해. 원자 배열.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오늘 공부하면 좀 머릿속에 있어야 돼, 얘들아. 지금 방금 배웠으면 좀 풀어야 돼. 1번부터 6번까지 풀어보세요. 자.
물질의 변화는 물질의 고유한 성질의 변화의 여부에 따라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로 구분합니다. 성질이 변하면 화학 변화입니다. 철이 녹슨다. 이거는 화학 변화야. 그쵸? 퍼져나간다. 확산인데 확산은 물리 변화입니다. 물에 녹는 거는 용해인데 용해는 물리 변화고, 그냥 찌그러지는 거, 모양 변화되는 거 물리 변화죠. 자, 색과 맛이 변한다. 이거는 성질이 변한 거예요. 성질이. 자, 이거는 이제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하는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화학 변화가 되겠죠. 자, 화학 변화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는 현상. 앙금이 생성되는 거,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진 거예요. 빛과 열이 발생하는 것도 화학 변화가 일어난 거고, 새로운 기체가 발생한다 맞고요.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건 그냥 상태 변화도 상태 변화. 상태 변화는 화학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자, 이거를 분자 모양을 잘 보시면 이거는 그냥 물리 변화죠, 물리 변화.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진 게 아니야. 근데 이거는 이제 원자 배열이 바뀌면서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이런 거 화학 변화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물질의 원자 배열이 달라지는 거는 화학 변화가 되고, 어떤 물질이 성질이 다른 새로운 물질로 변한다. 화학 변화가 되는 거고, 모양이나 상태만 변하면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 이러면 물리 변화죠.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니까. 원자 배열은 변하지 않으면 분자 배열만 변한다. 물리 변화죠.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원자 개수 안 변해. 원자 종류 안 변해요. 그러니까 분자의 종류가 바뀌는 거지 원자의 종류가 바뀌는 게 아니야. 원자의 배열은 바뀌죠. 그래서 새로운 어떤 분자가 만들어지고 물질의 성질이 바뀌는 거죠. 알겠어요? 자, 근데 우리가 주로 배우는 거는 근데 화학 변화 배우는 거. 화학 변화. 화학 변화. 물리 변화는 뭐 1, 2학년 때 다 배운 거야. 상태 변화, 뭐 확산 이런 거 다 1, 2학년 때 배운 거예요. 우리는 이제 화학 변화 배워요. 화학 변화.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 반응 전 물질과 다른 새로운 물질이 생성되는 반응을 화학 반응이라고 하고, 화학 반응. 새로운 분자가 만들어지더라도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원자의 종류가 산소 원자, 수소 원자 있었는데, 요 화살표 이유는 반응 후야. 여기 선생님이 봐봐요. 여기는 화살표 왼쪽은 반응 전을 쓰는 거, 반응 전. 오른쪽이 이제 반응 후야, 반응 후. 이거를 는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는으로 하는 친구들 많이 있던데, 는 아니고 무조건 화살표 하시는 거예요. 화살표도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하는데, 이런 화살표 쓰지 마시고, 요 화살표 쓰세요, 꼭. 뭐 이렇게 나중에 대학교 가면 이게 좀 달라요. 화살표의 의미들이 막, 이런 의미가 좀 달라서. 하여튼, 요 화살표 쓰시고, 반응 전에 산소와 수소 원자로 되어 있었는데, 반응 후에도 산소와 수소로 되어 있습니다. 산소가 2개고, 반응 후에도 2개죠? 수소 4개인데 수소 4개지? 그러니까 종류와 개수는 변하지가 않는 거고, 원자의 배열은 달라져. 배열.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진다. 이해 가시죠? 이 문장 하나하나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문장을 읽고 이해를 해야 돼. 자기가 잘 책을 좀 읽어보셔야 돼. 기본적으로. 화학식은 물질을 이루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를 원소 기호를 이용해 나타낸 식. 자, 반응식이 있고 화학식이 있는 거야. 화학식은 이런 거가 화학식이야. 요거 하나. 이런 게 화학식이에요. 물질을 이루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를 원소 기호를 이용해 나타낸 거야. 물을 한글로 물이라고 아니면 영어로 워터로 쓰지 않고 이렇게 쓰는 거야, 화학에서는. 화학식으로.
염화나트륨을 이제 이렇게 쓰는 거예요. 화학식으로. 요거 하나하나는 뭐야? 하나하나는 화학식. 수소는 H2로 나타낼 거야. 실제로 H2로 존재하기 때문에 산소의 화학식을 써라. O를 쓰는 게 아니라 O2를 써야 돼. 산소의 원소 기호를 써라. O를 쓰는 거예요. 원소 기호는. 근데 그냥 우리가 말하는 산소는, 여기 그냥 떠다니는 산소는 존재 자체를 원래 O2로 해. 산소의 화학식을 써라 이러면 O2라고 써야 돼요. 까다롭죠? 까다로운데 이래야 돼. 수소의 원소 기호를 써라. 그러면 H만 쓰는 거예요. 아니면 수소 원자의 그 화학식, 원자의 화학식이라고 딱 원자라고 붙이면 H만 쓰는 거예요. 근데 아무 말 없이 그냥 수소의 화학식, 뭐 수소가 뭐냐, 화학식이 뭐야? 그럼 H2라고 해야 돼. 화학식. 물은 H2O. 과산화수소라는 물질은 H2O2야. 외우긴 해야지. 탄소는 그냥 C라고 써야 돼. 이건 왜냐면 탄소 덩어리가 있으면 그냥 탄소만 있으면 C만 있어요. 다른 거 결합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럼 CO2 이산화탄소, 메테인은 CH4, 염화수소는 HCl, 마그네슘의 화학식, 이거는 이제 마그네슘만 써야 돼. 이거는 마그네슘 덩어리에 마그네슘만 있기 때문에. 구리는 CU. 하나만 더 써. 여기 일산화탄소, 일산화탄소는 CO. 얘가 이름이, 얘가 E가 있잖아. E가 있어가지고 진짜로 이산화탄소예요. 얘가 E가 있잖아요. 이산화탄소입니다. 요게 원래 E를 생략하거든요. E를 생략하기 때문에 얘가 일산화탄소고. 이렇게 이런 거 써. 자꾸 이렇게 얘가 암모니아야. 암모니아. 뭐 이런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뭐 메테인 뭐 이렇게. 화학식. 근데 잘 봐라. 반응식은 화학식을 이용하여 화학 반응을 나타낸 식. 이렇게 한글로 아니면 문장으로 수소와 산소가 반응하여 물이 만들어졌다. 이런 거를 딱 보면 알게, 전세계 화학자들이나 아니면 과학자들이 딱 보면 알게 화학식으로 써주는 거예요. 네. 뭐 아프리카 과학자가 봐도 보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 저기 뭐 아라비아 사람이 봐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1단계는 뭐냐면 화살표를 꼭 오른쪽으로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나는 이렇게 할래 이러면 안 돼.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물이 되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반응물은 왼쪽에 쓰는 거예요. 반응물은. 화살표를 오른쪽으로 하시고 생성물을 오른쪽에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각각의 반응물을 뭘로 바꿔줘? 화학식으로 바꿔주는 거야. 화학식으로. 그럼 끝날 것 같지? 끝날 것 같지? 근데 안 끝나. 왜 안 끝나냐면 이 반응이 일어날 때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같아야 되는 거야. 원자가 수소 원자 2개가 들어갔는데 여기 2개가 나왔어요. 수소 원자가. 괜찮은데 여기 산소 원자가 2개가 들어갔는데 여기 산소 원자가 몇 개야 이게? 하나야. 그럼 산소 원자가 뭐 뿅 사라졌다라는 거거든요. 이럴 수가 없어요. 산소 원자가 만약에 이렇게 사라진다 그러면 진짜 에너지가 엄청 나와야 돼. 소멸되는 건데 산소 원자 소멸되려면요 빛과 열로 돌아가려면 에너지가 엄청나게 나와요. 그래서 이럴 수가 없어. 그래서 뭘 하냐면 개수를 맞춘다는 개수.
잘 봐라. 여기가 일단 확인을 하는 거야. 수소 2개. 아, 수소는 괜찮아. 산소가 2개인데 하나야. 산소는 안 되겠네. 그럼 여기다가 2를 쓰는 게 아니야. 얘기 잘 들어. 여길 봐. 설명할 때 봐. 니네가 수업을 듣는 습관을 좀 들여야 돼. 수업 듣는 습관. 어떻게 하면 수업을 잘 듣냐. 설명하는데 그냥 고개 쳐박고 있으면 어떻게 잘 들어. 학교에서도 있잖아.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선생님 말씀 잘 들으면은 진짜 80점 이상 나와요. 딱 80점 이상 나옵니다. 조금 노력하면 90점이고 시험 직전까지 열심히 하면 100점 나오는 거야 원래. 뭘 가르쳐줬는데 100점 나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원래. 뭐 다른 걸 안 가르쳐준 걸 내는 게 아니잖아. 뭐 우리 딸이 공부하다가 몇 점 맞아야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당연히 100점 맞아야지. 가르쳐주는 건 100점 맞는 거야. 뭐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목표는 원래 100점이죠 당연히. 가르쳐줬는데. 그래서 자꾸 이제 설명을 할 때 알아들으려고 노력하시고 이제 잘 보고 어깨 펴고 잘 보시고 학교 수업도 마찬가지고 중요한 거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얼굴 받고 있으면은 참 못 알아듣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수업 듣는 태도를 바꾸셔요. 간단해. 그러면은 진짜 학교 수업을 잘 들으면 80점은 나와. 잘 봐. 이게 물이라고 하는 애는 H2O야. 근데 내가 여기 2개니까 나 이거 2개로 바꿔야지 이러는 순간 더 이상 물이 아닌 게 되는 거야. 과산화수소가 과산화수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 분자식에는 여기에는 손을 안 대는 거예요. 여기에 손을 안 대고 원자 개수를 맞추려면 요런 애가 두 분자가 있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야. 여기에다 2라고 쓰면은 아예 그냥 다른 애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요런 애가 2개가 있다 이런 건 괜찮아요. 근데 그러고 나면은 수소가 몇 개가 되는 거지? 총 몇 개가? 수소가 4개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는 어차피 또 몇 개예요? 여기는 2개죠. 그럼 여기에다 2를 써주면 여기에 다시 2를 써가지고 이렇게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실까? 내가 이제 반응식을 완성하기 위해서 일단은 이제 그 화학식으로 나타냈어요. 개수를 봐. 여기 2 괜찮아. 2인데 2 쓰는 게 아니라 앞에다 2를 써야지. 이렇게. 그러면 이 전체적으로 2개라는 소리기 때문에 수소 원자는 4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다 2라고 써요. 이걸 4로 바꾸는 게 아니지. 그럼 2는 4가 되잖아. 그러면 수소 원자 4개, 수소 원자 4개, 산소 원자 2개, 산소 원자 2개. 1 곱하기 2면 2죠? 이해 가요? 요게 엄청 중요해. 반응식 맞추는 게. 이거를 계속 연습을 해가지고 아셔야 돼. 자, 봐라. 암모니아 생성 반응이다. 암모니아가 뭐 NH3라는 거는 알아야 돼. 좀 봐봐요. 여기 봐. 암모니아 생성 반응. 그러니까 암모니아가 만들어져야 돼. NH3가. 잘 봐라. 질소가 있죠. 질소가 자연 상태에서는 이렇게 존재를 해. N2로. N2로 존재해. 여기 떠다니는 질소가 N2로 존재해. 수소가 있지. 그럼 반응물에 수소가 이렇게 들어가야 돼. 수소가. 이게 1단계, 2단계까지 한 거 2단계. 2단계 한 거 있지. 2단계. 그 다음에 개수를 맞춰야 돼. 여기 2인데 여기는 1이지. 1이잖아요? 그럼 여기에다 앞에다 2를 써야지. 이렇게. 그래야지. 왜 질소 원자가 2개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 수소 원자는 몇 개예요? 용민이 수소 원자 몇 개야? 여기에 이 생성물의 수소 원자 몇 개야?
이 생성물에 수소 원자가 몇 개 있어요? 6개죠, 6개? 이 전체, 5개가 아니야. 2 더하기 3 하는 거 아니다. 6개니까 여기에 뭐라고 어떻게 해야 돼? 3이라고 써야지 6개가 되지. 그 다음에 살펴봐봐. 이제 이렇게 썼는데 이게 맞는지 틀린지. 맞는 거 같아, 틀린 거 같아? 맞는 거 같아요. 왜냐면 질소 2개인데 여기 질소 2개죠? 수소 6개인데 수소 6개죠? 이게 맞는 거야. 이거 맞는 거야. 이거 맞춘 거야, 이게. 알겠어? 일단 처음 어려운 게 이거예요. 여기에서. 이거 개수를 맞추는 게 어려운 거고, 의미는 뭐냐면, 자, 요게 맞는 반응식이다. 이게 맞는 화학 반응식이야. 그러면은 질소 분자 1개랑 이게 질소 분자 1개랑 수소 분자 3개랑 반응을 해서 암모니아 분자가 몇 개 나오는 거야? 2개가 나오는 거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 다음에 원자는 2개고, 여기 원자는 2, 3은 6, 6개고, 여기에서의 질소 원자는 2개고, 여기에서 수소 원자는 6개고. 이해가? 그리고 요거의 개수, 요 앞에 있는 걸 개수라고 하는 겁니다. 개수. 개수비는 몇 대 몇이야? 1대 3대 2고, 개수비랑 분자수비랑 같은 거야. 한 분자가 세 분자랑 반응해서 두 분자가 만들어진다. 한 분자가 세 분자랑 반응해서 두 분자가 만들어진다. 이거를 보면서 딱 보면 아는 거예요. 딱 보면. 보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반응식으로 알 수 있는 거. 반응물의 종류, 생성물의 종류 알죠? 반응물은 얘랑 얘. 생성물 얘. 반응물과 생성물을 이루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 알죠? 입자 수 비 1개랑 3개랑 반응해서 2개가 만들어진다. 이런 걸 알죠? 이런 거 아는 거예요. 봐봐라. 근데 이런 다양한 예를 좀 보셔야지 되는 겁니다. 메테인의 연소 반응. 메테인이 CH4인지 아셔야 되고, 연소 반응할 때는 산소를 꼭 집어넣어야 돼. 그게 원래 연소 반응의 정의야. 산소와 반응하여 빛과 열을 내면서 이제 뭐 타는 현상. 자, 이게 왜 여기 2가 왜 써져 있는지 아셔야 돼. 여기 봐봐. 산소 원자 2개 있어. 여기 산소 원자 몇 개 있어요, 여기? 2개 합하면 몇 개 있어요? 4개죠? 그러니까 여기 산소 원자 4개 있어야 되니까 2 써야 되는 거야. 알겠어? 여기 왜 2 쓰냐면, 여기 수소 원자 몇 개 있어요? 여기 있어야지 2는 4, 4개 되지. 과산화수소 분해 반응. 2는 4, 2는 4. 2는 4인데, 여기 2개랑 2개 합치면 4개죠? 산소 원자. 엄청 뭐 복잡해지죠, 이제. 탄산 나트륨과 염화칼슘 반응. 봐봐, 나트륨 2개에, 요거 나트륨 몇 개야, 이거? 2개죠? 탄소 하나. 여기 하나죠? 요거 탄소 아니다. CL이 염소야. CL이 염소예요. 염소 2개. 염소 2개죠? 곱해야 되잖아요. 그쵸? CL 염소입니다. 염소. 염소인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염화 이온이라고 부르긴 해야 되는데, 아무튼, 칼슘 하나. 산소 3개, 산소 3개. 이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화된 거 없죠? 자, 마그네슘. 예. 묽은 염산과 반응하면 수소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 반응식이 나오기까지 과정은 마그네슘과 염산이 반응하여 염화 마그네슘과 수소기체가 발생한다. 근데 마그네슘은 괜찮은데 염화이온 2개니까 여기 앞에 2라고 쓰면 되고, 그럼 수소 2개인데 2개니까 괜찮네. 이렇게 완성되는 거예요. 염화 수소의 생성 반응. 수소가 H2로 존재하고 CL이 염소가 CL2로 존재하거든요. 그러면 HCl을 그냥 이렇게 쓰면은 안 맞잖아. 앞에 2를 써줘야지 이 두 개 돼서 개수가 맞잖아. 어? 자, 화학 반응식으로 알 수 없는 거. 원자의 크기 이런 거는 이 반응식에 나와 있는 정보가 아니야. 원자의 크기는. 어? 모양. 모양이야 원래 원자는 동글동글 하겠지만 알 수가 없는 거고. 질량도 여기에 질량을 알려면 원자량 이런 거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몰라. 반응물과 생성물의 질량은 모르지. 질량은 얼마를 넣는지 어떻게 알아. 근데 개수 B는 아는 거야. 개수 B. 이게 개수를 아는 게 아니라 개수의 B를 아는 거예요. 이것도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얘가 이 반응식은 얘가 한 개가 들어가면 세 개가 반응해서 두 개가 나온다는 뜻이긴 한데, 내가 이 반응에서 현재 이 반응에서 내가 얘를 100개를 반응시켰는지 1000개를 반응시켰는지 이런 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율을 아는 거야. 비율. 몇 개 대 몇 개의 비율이 어떻게 되냐 이런 건 아는 거예요. 자, 봐봐. 그래서 화학 반응식에서 분자수 B, 반응물과 생성물이 분자로 이루어진 물질에서는 화학 반응식에서 개수 B가 분자수 B와 같다. 비율이 같다. 물론 이게 쉬운 게 아니지만 정신 똑바로 차리면 괜찮은데, 물질을 이루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를 원소 기호를 이용해 나타낸 식, 뭐라 쓸 거야? 화학식을 써야지. 화학 반응식을 쓰는 게 아니라. 물론 세 글자니까 화학식 쓰기 하시겠죠. 물질을 이루는, 어떤 물질을 이루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를 원소 기호를 이용해 나타낸 식. 화학식을 이용하여 반응을 나타낸 식. 뭐라고 해야 돼? 화학 반응식. 개념 쏙쏙 7번부터 12번까지 잘 풀어봐 주세요. 자, 해볼게요. 자, 글씨를 읽으셔야 됩니다. 수소와 산소가 반응하여 물이 생성되는 것과 같이 화학 변화가 일어나 반응 전과 물질과 반응 전 물질과 다른 새로운 물질이 생성되는 반응을 화학 반응이라고 한다. 자꾸 읽으셔야 돼요. 화학 반응식을 나타낼 때 반응물은 화살표 왼쪽에 반응물, 화살표 오른쪽에는 생성물을 씁니다. 맞고요. 화학 반응식을 나타낼 때 반응 전후 분자의 종류와 개수가 같도록 화학 반응식 앞에 개수를 맞춘다. 맞는 것 같지만 아니야. 이게 분자의 종류는 변하는 거고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같아야 된다는 거죠. 화학 반응식을 쓸 때 개수가 1인 경우는 생략한다. 이 이야기는 안 했는데 개수가 1인 경우는 생략하는 거예요. 여기 1인 경우는 생략을 하는 겁니다. 굳이 1을 안 쓰는 거죠. 개수가 1인 경우에는 OX 오고, 자, 반응식 완성하여라.
수소 원자 2개죠? 그럼 여기에 2개 있어야 돼. 그럼 Cl도 2개가 되고 2개. 그럼 맞아요. 그쵸? 이게 맞는 건지 아시겠어요? 여기서 보면 이 반응을 좀 아셔야 돼요. 근데 과산화수소가 물과 산소로 분해되는 반응이 일어나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과산화수소 분해 반응이라는 걸 좀 아셔야 되거든요. 그 옆에 써있긴 했었는데, 그럼 여기 산소가 나오는데 개수가 맞나 보는 거야. 수소 4개 맞았고 산소는 4개인데 여기 2개에 2개면 맞았지. 이게 끝이야. 이게 이렇게 쓰는 거고, 요거는 이제 여기에 있는 게 만약에 이런 반응식을 모르면 없는 거 쓰는 거야. 여기 보면 NA가 있고 여기 없잖아. 여기 뭔 얘기냐면 여기에 나트륨 있는데 여기에는 있어? 없잖아. 그 뿅 사라지는 건 없거든요. 나트륨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염소 있는데 여기 염소 있어? 없잖아요. 그럼 여기 써야 돼. 이렇게 NaCl이라고 하는 애를 정체를 아셔야지. 이런 게 존재를 해. 염화나트륨이. 그 다음에 이렇게 쓰고 난 다음에 개수를 보는데 나트륨이 2개잖아요. 여기 하나잖아. 이거 하나. 그럼 여기다 쓰는 게 아니라 여기 앞에다 이렇게 써야지. 이렇게 염화가 2개잖아. 염화이온이. 여기 하나니까 여기 2개 써야지. 알겠어요? 옆에 물론 써져 있긴 했었습니다. 아까 전에. 자, 10번. 수소와 산소가 반응하여 물이 생성되는 반응을 모형으로 나타낸 거다. 수소가 H가 아니라 H2야, 2. H2가 하나, 2개야, 2개. 이렇게 2분자. 그 다음 산소가 O2야. O2. 화살표 하시고, 는 같은 거 하지 마. 그 다음에 이거를 뭐라고 쓸 거야, 되네. 뭐라고 쓸 거야, 이거. H2O라고 써. HO, H 이렇게 쓰지 마시고, H2O가 몇 개야? 2개잖아요. 이게 한 분자, 2분자잖아요. 2개 써야지. 자,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질소와 수소가 반응하여 암모니아가 생성되는데, 얘가 암모니아인지 모르면은 이런 게 맞나 틀리나 어색하잖아. 이게 암모니아인 줄 알아야지. NH3가 질소와 수소가 반응하여 되는 거죠. 그 반응물은 질소, 수소가 맞고요. 생성물은 암모니아가 맞습니다. 동그라미고, 반응 전후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달라진다. 안 달라진다고 했죠? 원자 종류와 개수. 분자수 B는 질소, 수소, 암모니아가 1대 3대 2다. 한 분자. 이거 2 아니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이게 질소야. 질소 하나. 수소. 이게 분자수죠. 원자수 아니죠. 6이 아니야. 수소 분자수 3개죠. 암모니아 분자가 2개죠. 1대 3대 2가 맞아. 자, 화학 반응식으로 알 수 있는 거, 반응물과 생성물의 질량은 모르지. 내가 이걸 뭐 10g 보냈냐, 뭐 20g 보냈냐, 이런 거 몰라요. 반응물과 생성물을 이루는 원자의 크기도 몰라요. 이런 거 크기 알려면 문헌값을 찾아봐야 돼. 뭐 몇 나노미터냐, 몇 피코미터냐, 뭐 이런 거 찾아야 돼. 반응물과 생성물을 이루는 입자수 B는 알죠. 반응물과 생성물을 이루는 입자수의 B. 이거는 뭔 얘기냐면, 질소는 입자가 2개 원자로 되어 있다, 이거고, 수소는 이제 2개 원자로 되어 있다, 이런 거고. 이건 알지. 암모니아는 질소 하나에 수소 3개로 되어 있다, 이런 건 알지. 반응물과 생성물을 이루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 알지. 원자 종류와 개수 알지. 이게 리을입니다. 대충 보면 안 되고, 꼼꼼하게 자꾸 읽으셔야 돼요.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3부.